안녕하세요. 나이크 익산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이명택 익산 CEO원입니다. 라이크 익산포럼은 이름에서 보시는 것처럼 라이크, 익산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이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익산처럼 따라 배우고 싶다. 그런 익산을 만들고 싶은 꿈을 가진 포럼입니다. 라이크 익산포럼에서는 매월 1회 지역의 이슈, 현안, 지역의 미래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원래 포럼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4월 달에는 두 번째로 원래 포럼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4.16 세월호 5주기를 맞이해서 시민이 사회적 참사를 생각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익산에 현대사회에 정말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당시에 두 번째로 큰 사고였다고 하는 1977년 11월 11일 9시 15분에 발생한 이리역 폭발 사고에 아픈 상처를 갖고 있죠. 그리고 또 너무 안타깝게도 현재 진행형인 전국 최대의 집단 암발병이 일어난 함나 장전마을의 아픔 또한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주제를 준비해 봤고요. 강사로는 원광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원도연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1977년 11월 11일 이리역 폭발 사고에 대한 여러 기억과 역사들을 모아서 41년 만에 익산시의 의뢰로 기억과 전환이라고 하는 이리역 폭발 사고 시민 백서 발간 작업에 책임을 맡으셨던 교수님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리역 폭발 사고 당시에 한쪽 눈을 실명하고 또 천막촌에서 큰 아들을 잃었던 큰 슬픔을 갖고 계시는 김경희님을 모셔봤고요. 또 함나 장전마을의 원인 규명을 위해서 정말 근 4년 동안 열심히 뛰고 있고 고생하고 있는 함나 장전마을 주민대책위원장 최재철님을 모셔봤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과연 우리 익산 시민들은 이 사회적 참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가 또 어떤 행동들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계획입니다.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라이크 익산 포럼은 매월 1회 이렇게 원래 포럼을 가질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주제를 같이 함께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SNS나 각종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이명택이나 라이크 익산 포럼을 검색해 보시거나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라이크 익산 포럼이 더 좋은 익산, 시민들이 살기 좋은 익산, 삶의 질이 나아지는 익산, 그런 좋은 익산, 라이크 익산 정말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회원이나 후원회원으로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휴대폰에서 바로 가입하실 수 있고요. 아래 사이트로 접속하시면 언제든지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도 끝까지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고 또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을 분위기나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제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제 생각을 해봐요. 뭔 생각을 하냐면 고통받고 힘들어할 때 뭔 생각을 하냐면 내 사주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사주가 좋았으면 이런 고통도 덜할 텐데 사주가 개판이라 이렇게 힘든가 하는 그런 자책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잘 아시다시피 함나라는 데는 아주 청정한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함나에 조선시대 20대 부자가 20명이 있었는데 함나에 3명이 살았대요. 그 부자가 조선시대. 그래서 그 땅이 어디까지 뻗쳤냐면 광주 송정리까지 땅이 있었대요. 그렇지만 그렇게 부자로 살았지만 그 사람들이 절대 인심을 잃지 않고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함나에 가서 인심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교수님 같은 분이 좀 조사를 하면 그런 이게 책으로 좀 저희가 되겠는데 그리고 이제 한옥마을이 이제 그렇게 부자들이 살다 보니까 한옥마을이 형성이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산도 좋고 물도 좋고 또 아까 이리역 얘기했지만 이리역이 그 철도가 군산으로 가는 철도를 지축이 울리면 집안이 망한다 그래가지고 이 이리 쪽으로 이렇게 돌렸어요. 그 집안 그 부자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리역 폭발 사고가 이제 이쪽에 났는데 예, 그런 저기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공장이 들어선 게 된 저기는 첫 번째가 적별동을 공장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주민들은 뭔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이제 마을에 공장 하나쯤 있어도 되지 않느냐 해서 주민들이 그냥 뭐 그때 막걸리 몇 잔 막 사주니까 그냥 이렇게 응해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적벽돌 공장이 생길 때부터 그 김용균 씨와 같은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마을 주민이 그 자그마한 피대 해가지고 사망사고가 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동네에 이제 막 그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참 아쉬운 게 아까 뭐 사두도 얘기했지만 이제 풍수도 얘기를 한마디 하자면 옆마을이 그 훈련장이 생기고 젊은 사람 28명이 죽었어요. 근데 우리 마을도 가장 그 어떻게 보면 당산 같은 이 산을 갖다가 이게 펼쳐가지고 이제 공장을 만든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생기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제 적별돌 공장이 이제 전두환 시대에 그때 이제 그 정경환이가 까지 와갖고 이렇게 헤쳐먹고 이제 그 망하면서 이제 누가한테 넘어가는 이 익산시장 조한용 시장이 고향이 거기에요. 조한용 시장이 소룡마을이라고. 근데 이 양반이 미국서 와갖고 진짜 막 이렇게 떨고 뭐 어떻게 중풍 걸리고 어떻게 남의 부축받고 남 얘기도 못 듣는 것 같아. 어떻게 자기 고향에다가 그렇게 무지막지한 공장을 갖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게 했냐고요. 근데 그 양반이 알고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이런 공장을. 초초에 어떤 적벽돌 공장이 이제 문을 닫고 이 금강농산이라는 회사가 들어섰을 때 첫 번째 했던 것이 뭐냐면 병원 적출물을 갖다가 거기서 소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 주민들이 송장 타는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병원 적출물 속에는 애기도 있고 무슨 뭐 팔 잘린 거, 다리 잘린 거, 막 수술하고 피투성이 그런 걸 갖다가 태우고 했는데 주민들은 몰라요. 그걸. 냄새만 맡았을 뿐이지. 왜 모르냐면 그 사람들은 비밀 이 작전으로 온 거예요. 하는 것을. 밤 12시 넘어서만 이 배정 트럭이 들어옵니다. 적출물을 싣고. 그러면 전라북도뿐 아니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전국에서 다 왔지 않느냐. 네? 그러면 이 공장은 24시간 연중 무휴로 해서 그런 돈 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는 이제 그 익산시가 그 회사를 저기를 안 해요. 관할해서 이렇게 하지 않고 전북도청에서 할 때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비료공장으로 이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새로 이렇게 허가를 내고 해서 가고 2001년 7월 달부터 비료공장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하게 될 당시부터 그 어린아이가 그 이듬해 2002년도에 일기를 쓴 내용이 있습니다. 일기 쓴 내용이 숨이라도 좀 제대로 쉬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비극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런 걸 몰라요. 어떻게 화학물질이 뭔지, 발암물질이 뭔지, 그냥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그냥 지하수도 그냥 먹고, 지금 생각해보면 억울해 죽겠습니다. 그 꿀꺽꿀꺽 먹었던 그 지하수가 발암물질이었습니다. 중금속이었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데, 첫 번째 이제 저기 한 게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피마자 박입니다. 그때 당시. 피마자 박은 인도에서 수입해 오는데, 그 농협중앙위에서 수입을 합니다. 피마자 박이라는 걸. 근데 피마자 박 속에는 청산가리 6,000배의
니신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정부에 데이터가 없습니다. 피마자박에 대한 데이터가. 이 물질이 어떤 독성 물질이 있고 어떤 발암물질이 이런 중금속이 있다는 이런 그런 정부 데이터가 없이 수입원에다가 무조건적으로 질소 함량이 높기 때문에 이것이 들어가야 비료가 됩니다. 유기질 비료가. 그래서 전국의 70% 정도의 그 유기질 비료 공장이 이 피마자박을 인도산 피마자박을 수입을 하다가 쓰는데 지금도 군사량에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중앙위에서 홍보를 합니다. 이 비료 공장에다 대고. 예? 이 피마자박을 많이 사용을 해줘야 이 코스트를 낮춰갖고 농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으니까 많이 써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공장에서는 그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그냥 지천 마당에다 막 그냥 막 허술하게 쌓아놓고 비가 오면 막 그냥 저수지로 흘러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그 니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물질을 갖다가 허술하게. 그러면서 이제 그 2009년 2010년 9월 달에 물고기가 이제 집단 폐사하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 진짜 진짜 막 아우터 저기면은 진짜 쳐 돌려버리고 싶어요. 이 새끼들을. 물고기가 죽었는데 전라북도 환경연구원은 전라북도에서 관할하는 그 단체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건 보건환경연구원은 없이라고 합니다. 국민에 대한 어떤 기능을 못해요. 그 사람들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죽은 것을 떠다가 시료조사를 익산시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아무런 저희가 없어요. 그 음용수 기준에 대한 그런 그 먹는 물 기준에 대한 조사만 했을 뿐이지 여기에 사람 죽는 물질이 들어있다는 것은 그때 사람이 가장 많이 죽을 때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조사도 같이 병행해서 해줘야 하는데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런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니들이 떠다가 그물 떠다가 밥도 해쳐먹고 물도 먹어봐라. 왜 아무런 이상이 없냐. 그러면서 그런 일들이 물고기가 죽었는데 왜 사람한테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 물이 지하수로 흘러들었습니다. 지하수로 흘러들어갖고 최근 이제 제가 이게 의원님 제가 지금 이게 4년째 돼가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그때 저기 물고기가 죽고 하면서 이제 저기 있는 것을 이제 지하수를 익산시에서 이제 수도로 대체를 해주는데 65개 지점을 갖다가 시류검사를 했습니다. 지하수 검사. 전부 다 65개 지역에서 3개 마을 다 발암물질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도, 그건 그렇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데, 지금 또 한 가지는 연초박이라고 있어요. 연초박. 담배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를 갖다가 여기서 가공을 합니다. 가공을 하는데, 농림부에서 농림부 내용으로 보면 퇴비를 만들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연초박이. 근데 이 사람들은 퇴비 시설도 안 돼 있는 데다가 갖다가 납품을 했습니다. KTNG에서 이 힘사로. 납품을 해가지고 그것을 퇴비 시설도 없는 데다가 납품을 해갖고 퇴비도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 되는 일을 한 겁니다. 퇴비는 싸요. 유기질 비료는 비쌉니다. 그러면 퇴비는 2, 3천 원이면 유기질 비료는 7, 8천 원, 12,000원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비싼 유기질 비료를 만들어 놓고 연초박에 들어갔으면 성분 함량 표시가 돼 있어야 하는데 비료포대에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 들어갔냐? 하루에 8.8톤이라고 그러는데 거의 10톤가량을 매일 380도 이상 이걸 쪘어요. 쪄가지고 이것을 대형 굴뚝으로 내품었습니다. 우리요, 이거 정말 이건 세계적인 뉴스입니다. 근데 우리 익산 시민들, 우리 마을 주민들 누구 하나 놀라는 사람도 없어요. 세계적인 이 토픽 뉴스를 놓고도. 자,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그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을 대형 굴뚝으로 해가지고 내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담배 20개배씩 물고 잠자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담배불 붙이고. 이렇게 해서 해놓고 책임이 없습니다. 지금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익산시가 잘못을 했지 자기들은 폐기물 업체에다가 정당하게 그냥 뒀을 뿐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대형 국책 사업을 하는 기업이 국영 기업인, 예? 과거에는 이제 지금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런 국영 기업에서 그런 나쁜 짓거리 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나쁜 짓거리를 해도 무방한 것이 청와대하고 연결되어 있고 대통령하고 연결되어 있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들추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KTNG에는 어마어마한 변호사진이 포진되어 있어요. 주민들이 계란으로 그 바위 깨트리는 건 쉬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형국이에요. 예? 그래서 해놓고 지금 그 역학조사가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환장을 놓습니다. 고양이한테 저는 노량진 수산시장 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역학조사를 하면 주민들이 왜 역학조사를 했겠습니까? 역학조사는 긴박하고 다급합니다. 매일 암 환자가 지금도 발생되고 있어요. 예? 매일은 아니어도 지금도 암 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빠른 조사를 해서 빠른 대처를 해줘야 되는 거 하기 위해서 역학조사를 했는데 지들 마음대로 작년 1년간 조사해서 12월 말에 역학조사 결과 내놓기로 하고 지금까지 말을 않고 있어요. 환경부 환경과학원에서. 그리고 환경부에서 매일 청와대에 보고를 한다는데 보고하면 뭡니까? 움직이도 않고 있어요. 예? 이낙연이 금마 여기 왔다 가면 뭡니까? 장천마을 쳐다도 안 봐요. 예? 이게 어느 나라입니까? 이게 어느 나라? 예?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전라북도 도지사가 장천마을을 모른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전라북도 도정을 책임지는 도지사가 30명이 암에 걸린 이 재난마을을 모릅니까? 장천마을이 아프리카에 있습니까? 예? 세월호처럼 뭐 바닷속에 있습니까? 예? 이런 짓거리 여기 있어요. 예? 도지사가 한옥마을에 왔다 가면서, 예? 직원들 데리고 와가지고 밥 한 끼에 250만 원짜리 먹었대요. 예? 그리고 장전마을은 비켜갔습니다. 예? 이게 도지사가 할 일입니까? 예? 시장, 우리 익산 시장님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좋아하고 정말 따랐습니다. 근데 아니다는 생각을 합니다. 당신은 행정가일 뿐이지 정말 정치하는 사람, 주민들 그 아픈 고통 겪고 있는데 장난하고 있습니다. 장전마을은요, 지금 김현정의 뉴스시에서도 나왔지만 미세먼지보다 심각하고 어떻게 보면 세월호는 우연하고도 급격하게 이렇게 가라앉았지만 장전마을은 늦뜨고 죽이고 있어요. 예? 이렇게 하고도 하면 저희가 없습니다. 지금도.